어제 했던 거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할 거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보면 어제 우리 연소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얘는 얘기할 게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할 때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평균도 구하고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뭐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를 구했지만 근데 얘 가지고는 평균 구하는 거 안 할 거라고요. 분산 구하는 거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수투까지 다 배우고 나면 그때 가서 짧게 다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 그거밖에 얘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연소확률 변수는 아주 짧게 지나갔고 정기분포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정기분포는 뭐였냐면 확률 밀도 함수가 하필이면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 이걸 정기분포라고 얘기했는데 이 식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성질, 이 그래프의 성질 이야기를 했었는데 종 모양,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 모양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딱 가운데 평균이 자리하고 있고요. x축 위에만 존재해야 되고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고 구간으로 잘라서 넓이를 구해보면 그게 확률이어야 되고 뭐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 모양의 그래프 이거를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평균이라는 거랑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 모양이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포는 대문자 n으로 표시하는데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였다고요.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아내면 그걸로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했던 마지막 예제 잠깐 다시 보고 가자면 4번 예제였는데 요거요. 그래서 이걸 어제 어떻게 했었냐면 정기분포 m과 시그마 제곱 요거는 분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분산 쓰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표준 편차 제곱으로 쓴다고 했어요.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거 보자마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어떻게 생겼다고요? 종 모양으로.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여기가 m이에요. 표준 편차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m에서 어디까지래. m보다 오른쪽 어디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을 텐데 그 x가 m 더하기 시그마라면 즉 요 간격이 시그마라면 요 부분의 넓이는 이만큼이야 라고 미리 찾아둔 거예요. m의 값이 달라지면 요 생긴 모양이 달라질 거고 시그마의 값이 달라지면 요 폭도 달라지고 하긴 할 텐데 어쨌든 여기서 약간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m이라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시그마라는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m에서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구간을 딱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항상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소리인데 지금 요 문제에서요. 하필이면 확률 변수 x가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그럼 이걸 가지고 확률 변수 x가 20에서 2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0.3413 이렇게 생겼다고요. 실제로. m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데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0.3413이 된다고요. 만약에 약간 바꿔서 뭐 y라는 또 다른 확률 변수가 있는데 요 녀석은 평균이 30이야.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 y가 30 이상 35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0.3413이에요. 왜냐면 이거 m이고 요거 m 더하기 시그마거든요.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는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 그림을 그린다고 쳐보면 여기 옆에다가 바로 평균은 얘보다 좀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고 표준 편차는 조금 더 크니까 퍼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여기다 그린다고 치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30에서 35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세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20에서 2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구하세요. 이 넓이랑 둘이 똑같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져 있는 표를 쳐다보고 우리는 넓이를 구할 거라는 거야. 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M에서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 물론 이 얼마만큼이라는 건 당연히 표준 편차의 몇 칸이냐 이런 얘기인데 M에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떨어져 있어. 요 사이의 넓이는 항상 0.3413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래. 그럼 20에서 24 사이의 넓이나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일 때 30에서 35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나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딱 떨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어떤 확률 변수를 고르냐에 따라서 평균, 표준 편차 다 다를 거잖아. 사람 키 가지고 한 거랑 사람 몸무게 가지고 한 건 숫자가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미리 계산되어 있는 표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설명 나와 있는 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밑에 표준 정규분포라고 되어 있는 걸 오늘 이야기할 텐데 정규분포라는 건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그냥 정규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금 우리 예제 푼 것처럼 뭐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래 또는 뭐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래 어떤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평균, 표준 편차는 당연히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하필이면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그 녀석을 우린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해요. 정규분포의 하나인데 하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뭐 표준 편차가 1이면 분산도 1일 테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한 녀석이라 얘는 보통 확률 변수를 Z로 표시해요. 우리 지금까지 그냥 X로 표시했는데 그냥 Z라는 새로운 기호 그냥 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분포야 그럼 걔는 Z라고 보통 쓴다고요. 그래서 Z라는 녀석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요 대문자 n이 의미하는 건 정규분포야 라는 소리였고 여기 평균, 여기 표준 편차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m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복잡하게 생긴 식이 아주 약간은 간단해졌는데 얘도 당연히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 안다고 해도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식이 좀 간단해졌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얘도 종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래프라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대신 평균이 0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이 앞으로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야. 왜 되게 많이 쓰게 될 거냐면 우리 아까 제가 좀 전에 예제 들었던 거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래.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래. 다 달라요. 평균도 다 다를 거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를 거야. 그런데 만약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미리 계산해 둘 수 있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숫자들을 다 쪼막쪼막 내가지고 뭐 0에서 0.1 사이, 0에서 0.2 사이, 0에서 0.3 사이, 뭐 0에서 1 사이, 0에서 2 사이 이런 식으로 다 쪼개가지고 넓이를 미리 다 구해둘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였던 확률 변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보자고. 일단 요 식 하나는 잠깐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요. 표준화라고 부르는 건데 보세요. Z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분포 할 때 나오는 거다 그랬는데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이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 예제 들었던 거 x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표준화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얘는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를 바꾸는 거야. 요렇게 우리 왜 첫날 통계하는 첫날 이런 거 했거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확률 변수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이야기 했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x라는 확률 변수를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이 m과 시그마는 여기 이렇게 숫자로 나올 거야, 문제에. 그죠? 지금 요 확률 변수 입장에서 보면 m이 20인 거고 시그마가 4인 건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확률 변수 x는 전부 다 확률 변수 z로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 무슨 소리냐면 원래 평균이 20이었던 녀석이 평균이 0으로 바뀌게 되고 표준 편차가 4였던 녀석이 표준 편차가 1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확률 변수 x가 20에서 2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찾고 싶은 건데 얘는 미리 계산을 다 해둘 수가 없어요. 평균이 다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계산해둘 수 없지만 확률 변수 x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거 다 m을 빼버리는 거야. 20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눠요. x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눠요. 24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눠요. 이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이 생긴 부등식이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나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나 똑같다라는 거야. 이 부등식에서 다 20을 빼고 다 그냥 4로 나눈 건데 해놓고 나서 보면 계산을 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빵이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 Z로 부른다고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야. 이걸 표준화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24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눈 거니까 1이 된다고요. 그래서 확률 변수 X 입장에서 20에서 2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확률 변수 Z 입장에서 0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 가지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 변수 Z에 해당하는 확률들은 다 찾아져 있는데 여러분 책에 맨 뒤에 보시면 지금 한번 펴보세요. 108페이지인데 쪽수가 안 써있네. 108페이지. 표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표거든요. 이거? 위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죠. 이 표가 뭐냐면 위에 그림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0에서부터 Z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미리 구해둔 거예요. 그래서 상용로그 표처럼 내가 원하는 Z의 값 찾아가지고 숫자 보시면 되는데 봐봐요. 이거 Z가 0에서 1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은 요 1만 쳐다보는 거야. 출발은 무조건 0이고요. 0에서 Z 사이에 있을 확률인데 그 소문자 Z가 1.00이니까 여기 있겠죠. 0.3413 이렇게 써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분포표를 살펴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은 맨날 식이 달라.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달라. 이런 애들을 다 찾아둘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 그거 하나를 가지고 미리 다 계산을 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 표에 해당하는 숫자가 내가 원하는 확률을 Z로 표준화해서 그 표에 해당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만 읽으시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요. 하나 더 해보면 조금 전에 했던 확률 변수 Y 얘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래.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Y가 30에서 35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도 이거 자체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없고 이 자체로 표가 그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할 거야. 표준화를 하는 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 군데 다 30을 빼고 5로 나눌 거예요. 30에서 30을 빼고 5로 나눌 거고요. y에서 30을 빼고 5로 나눌 거고 35에서 30을 빼가지고 5로 나눌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0이네요. 얘는 y에서 30 평균 빼고 5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뀐 거고 35에서 30 빼고 5로 나눌 거니까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도 얘랑 똑같이 0.3413이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평균이 다르고 표준 편차가 다른 수많은 확률 변수들을 자기 자신의 평균과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다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 예제 풀기 전에 요 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있었고 요 녀석은 원래 평균이 m이고 원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녀석이야.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는 이 x가 m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시그마 x는 시그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그지? 근데 뭐 할 거냐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거 평균 한번 찾아볼 거고 이거 평균도 한번 찾아볼 거야. 이거 표준 편차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 이거 했던 거야. 그죠? 얘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냐면 뒤에 빼기 m 하는 건 표준 편차나 분산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고 나누기 하는 시그마만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원래 실수배 하는 건 분산은 제곱배 하는 거였으니까 요거는 그냥 시그마 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빼기 m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이 x라는 게 원래 m이었거든? 그러니까 m에서 m을 빼는 거니까 얘는 그냥 빵이 되고요. 얘는 시그마 x가 시그마였거든? 그걸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얘는 1이 되더라라는 소리야. 무슨 뜻이냐면 이런 작업을 거치면 원래는 0과 1이 아니었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0과 1의 녀석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어떤 확률 변수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의 녀석으로 바꾸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미리 계산해둔 Z라는 확률 변수의 표준 정규표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식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한 번만 더 하고 가면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예제를 한번 풀러 가보자고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Z라는 건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진 연유는 말했지만 평균을 0으로 만들려고 한 거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하필이면 x-m 나누기 시그마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 식을 유심히 쳐다보면 한글로 써보면 분모가 뭐냐 하면 표준 편차잖아요.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분모에 들어있는 거고요. 분자에 있는 건 x-m이거든. 이 x-m은 우리 뭐 할 때 봤냐면 분산 구할 때 처음 봤어요. 얘를 한글로 뭐라고 부르냐면 편차 이렇게 불렀다고.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하면서 나왔던 게 이 편차라고요. 그러니까 요 Z라는 녀석은 이거 만들려고 만들어낸 식이긴 한데 해놓고 나서 보면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편차가 표준 편차에 몇 배나 되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편차가 즉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 편차에 몇 배나 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까 했던 거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까 다시 요 확률 변수 가지고 올 거야.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 확률 변수 x가 20에서 24 사이래. 얘를 z로 바꿀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20이라는 건 평균과의 편차가 얼마냐면 빵이에요. 평균이랑 딱 똑같잖아. 그걸 4로 나눠봤자 어차피 0이니까 여긴 0이고요. 24라는 숫자는 평균과의 차이가 4거든요. 즉 편차가 4라고. 그 4라는 편차는 표준 편차의 몇 배예요? 한 배예요. 1배라고.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물론 식에 때려 넣어서 24에서 20을 빼고 4로 나누니까 1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좀 빠르게 산수하려면 이 생각을 하시면 좋다고요. Z라는 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나타내는 숫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요게 표준화하는 식이고요. 자,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예제로 가볼게요. 요 위에서부터 쭉 봅시다. 표준 정기분포라고 하는 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기분포를 표준 정기분포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조금 간단해져서 이렇게 생겼고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이제 0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이다. 그 얘기고요. 이때 양수 A에 대해서 Z가 0과 A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즉 요 그림에서 보면 0에서부터 A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인데 요 부분의 넓이는 맨 뒤에 보시면 표준 정기분포표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표를 쳐다보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였고 일반적인 정기분포를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기분포로 만드는 건데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z라는 녀석은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게 될 거다. 즉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식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있어야 우린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x가 a 이상이고 b 이하일 확률은 사실은 넓이를 구해야 되지만 어차피 우린 못 구하고 미리 구해놓은 표준 정기분포 표를 이용하려면 요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a에서 b 사이에 있던 것도 다 a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요. b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요.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건 z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숫자와 이것에 해당하는 숫자를 이용하시면 표준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보고 갈까요? 바로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인데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4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걸 쳐다보고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두 번째 뭐래요? 요 x가 4에서 1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여기가 8이니까 4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14는 여기 어딘가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4에서 1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지?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를 표준화해서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풀 거야. 이거 봐. 지금 확률 변수 x에 해당하는 평균이 8이고 4에서 14 사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z로 바꾸면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8이라는 평균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그냥 0이 될 거고요. 어차피 z는 평균 0이니까. x 입장에서 4라고 했던 숫자가 z값으로 얼마인지 x 입장에서 14라고 했던 숫자가 z 입장에서는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요 문제에서 표준화라는 건 x에서 8을 빼고 4로 나누는 거야.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4니까. 근데 요 4라는 값에 해당하는 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4에서 8 빼고 4로 나눌 거야.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또 요거 14인데 14에서 8을 빼고 4로 나누면 6이니까 1.5 이렇게 생겼네. 그죠? 요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5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 입장에선 4 이상 14 이하다 그랬는데 이건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완전히 똑같더라 라는 거야.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치면 4가 마이너스 1로 바뀌고 14는 1.5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랑 같아져 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얘는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표에 보시면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쪼개가지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 하고 0에서부터 1.5 사이 이렇게 쪼개서 생각할 거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어차피 똑같겠죠. 좌우로 대칭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0에서 1 사이랑 똑같을 거니까 요거 가지고 찾으면 되죠. 0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이 0.3413이고 0에서 1.5 사이에 있을 확률은 0.4332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0.7745 뭐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답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기억해야 할 건 x-m 나누기 시그마예요. 그걸 거치면 확률 변수 x가 z로 바뀌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498번이에요. 확률 변수 x랑 y가 각각 저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써보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을 따르고요. y란 녀석도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3인 녀석을 따르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 확률, x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y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실제로 x가 여기 있을 확률, y가 여기 있을 확률은 다 z로 바꿔서 표준화해서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x가 10에서 1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라는 걸 z로 바꿔봐야 한다는 거야. 근데 바꿔보면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다 어떻게 할 거냐면 평균이 10이고 x 입장에서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이기 때문에 10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눠요. x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눠요. 14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누어요.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아요. 식을 그냥 똑같이 변형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얘는 0이고요. 10에서 10 빼니까 빵이에요. 얘는 x에서 지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나눈 거니까 z로 바뀌고요. 얘는 14에서 10 빼고 2 나눌 거니까 2로 바뀌어요. 그래서 x 입장에서 요 범위에 있을 확률이라는 건 z 입장에서 0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같다는 거야. 그럼 다시 올라와서 확률 변수 y를 쳐다보면 y 입장에서는 또 20에서 k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그랬거든. 그럼 얘도 똑같이 z로 바꿔서 이거랑 똑같은 녀석이 만들어지면 된다고요. 뭐 할 거냐면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20이고 편차가 3이니까 20에서 20 빼고 3으로 나눌 거예요. y에서 20 빼고 3으로 나눌 거고 k에서 20을 빼고 3으로 나눌 거예요. 해보면 얘는 20에서 20 뺄 거니까 0이고요. 얘는 y에서 자기 자신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표준 편차로 나누었으니까 z로 바뀌었고요.
이건 아직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거 둘이 같다며. 그럼 얘가 얼마다? 얘가 2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K-20이 6이어야 하기 때문에 K가 26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26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써보면 이런 이야기라고요. 26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나서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확률 변수 x가 10에서 1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랑 확률 변수 y가 20에서 26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같다는 거야. 어째서 같은지를 유심히 보시면 x는 평균이 10이고 편차가 2인 녀석,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인데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10이 평균인데 10에서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는 거라고. 요 부분의 넓이다 그 얘기고요. 확률 변수 y도 마찬가지야.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3인데 표준 편차 2칸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물론 표준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넓적하게 생긴 그림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표준 편차 2칸 떨어져 있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여기가 26이에요. 여기는 14고요. 그래서 얘랑 둘이 넓이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건 어차피 사람 손이기 때문에 얘랑 정확히 같다는 걸 어차피 찾을 수는 없고요. 다 Z로 바꾸어서 Z의 값이 둘이 똑같으니까 넓이가 같겠구나. 확률이 같겠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졸면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할 게 없는데. 지야. 지금 졸아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으면 오늘은 하루 종일 할 게 없어. (503번)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 25의 8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저 확률을 구하세요예요. x란 녀석은 이렇게 생긴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8인 녀석이에요. 구하라고 한 건 절대값에 x-23이 10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좀 풀어보면 절대값 씌운 게 10 이하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건 마이너스 10 이상 10 이하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3에서 what? 13이지. 13에서 33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된 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와가지고 13과 33을 표시해보면 25가 여기 있으니까 13은 뭐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치고요. 33은 여기쯤에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얘를 확률 변수 Z로 바꿀 거다. X 입장에서 13에서 33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을 Z로 바꾸면 얼마가 될 거냐고요. 25라는 평균은 Z로 바꾸면 얘는 그냥 빵이지. 13이라는 숫자랑 33이라는 숫자를 Z로 바꾸면 도대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면 13에서 25를 뺀 다음에 8로 나눌 거예요. x-m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라고.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 8이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 나누기 8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5 이렇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33이라는 녀석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분자가 8이네, 그죠?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z의 값으로 1이 돼요. 그럼 노란색으로 빗금친 건 여기랑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건 누굴 구하라는 이야기다. 마이너스 1.5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 z의 확률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라고?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 사이랑 0에서 1 사이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할 거고요. 왜냐면 항상 0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고? 0에서 1.5랑 똑같다고.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0에서 1.5는 표에 따르자면 433이고요. 0에서 1인 건 표를 보니까 3413이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0.7745다. 이렇게 답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진짜 예제 수준의 문제거든요, 이거. 뭐밖에 안 했냐면 구하라고 한 확률이 이거야. 이거라고. 이건 뭐 그냥 산수, 아주 간단한 산수 한 줄 한 거고. 이거 확률 구하기 위해서 뭐 한 거냐면 x였던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는 거야. 바꾸는 과정은 표준화 x-m 나누기 시그마. 그거 통해서 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엔 표에서 숫자만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제가 칠판에 예제 풀 때 그래서 이거 다 이제 안 쓰고요. 나 그냥 이 그림만 그릴 거야. 여러분도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맨날 이거 써가면서 하는 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귀찮고. 요 그림 가지고 푸는 연습을 이제부터는 할 거라고요. 제가 칠판에 계속 요것만 가지고 풀 거예요. 몇 쪽이냐 이거. 제가 안 보이네 눈에. 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이거 너무 똑같은 거 했으면 그렇다. 다음 페이지로 그냥 가죠. 유형 7번 갑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다음 정기분포표를 이용해서 40에서 a 사이에 있을 확률이 8185를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 나와 있네요. 그림이 그려지겠죠? x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40에서 a까지의 확률이 8185라고 하는 걸 보니 a가 50보다는 옆에 있겠다. 그쵸? 이거보다 왼쪽에 있으면 0.5보다 작을 거잖아. 0.8이나 되는 걸로 봐선 a란 녀석이 오른쪽 어딘가에 있긴 한가 봐.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40에서 a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이 8185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면 z로 바꿀 거라고요. 요 부분에 50이라는 값에 해당하는 z값은 0이에요. 이거 평균이니까. 40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z의 값은 40에서 50을 빼고 5로 나누는 거야.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예요. 좀 빠른가요? 40이니까 4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이거란 이야기죠. 4772. 요 파란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란 이야기냐면 0.477이다 그 얘기라고. X 입장에서 40에서 50 사이라고 했지만 이건 Z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니까 그건 0에서 2 사이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는 0.477이에요. 근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전체의 넓이가 8185다 그랬거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남아있는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8185에서 4772를 빼시면 되겠죠. 뭐 0.3413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다. 그쵸? 그럼 요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라는 건 0.3413이라는 넓이가 되려면 Z값으로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 A를 Z로 바꾸어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 될 거니까. 그럼 A에 해당하는 Z의 값이 1이래. A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1이래. 이 소리라고요. 그래서 A가 얼마냐면 55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산수도요. 조금 빨리 해보자면 이거라고. Z값이 1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Z값이 1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편차가 표준 편차의 1배야 그 소리거든요. 편차라는 건 A와 50의 차이, 얘가 표준 편차 한 칸 차이 난다고. 5 차이 난다고.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시그마 L로 넘겨. 시그마 곱하기 Z가 X-M이에요. X는 M에다가 시그마 곱하기 Z 하는 거예요. Z 곱하기 시그마라고 할까? Z 곱하기 시그마 하는 거예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의 Z배만큼 떨어져 있어 그 소리야. Z값이 1이래. 평균에서 표준 편차 1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 얘기라고. Z가 마이너스 2래. 평균에서 표준 편차 2칸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고.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Z의 의미는. 511번.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아까는 그냥 식으로 딱 써 있었는데 이제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봤자 그냥 식으로 쓰면 되지. 확률 변수 X를 사과 한 개의 무게다 라고 하면 평균이 2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생산된 사과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냈을 때 이 사과의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우리는 사과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기로 했고 그 사과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데 뭘 원했다고? 사과 한 개의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 사과 한 개의 무게가 220 이상 265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 소리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이거라고. 이렇게 글로 나와 있는 걸 좀 전에 있던 식으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이제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되지. 정규분포라고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250, 표준 편차가 15인 녀석이고요. 구해야 되는 건 220에서 265래요.
이거 다 Z로 바꿀 거야. 250에 해당하는 Z의 값은 0이에요. 그럼 220이랑 265에 해당하는 Z를 찾으면 될 텐데 암산해볼까? 표준 편차 15거든요. 220이라는 값은 평균에서 왼쪽으로 표준 편차 2칸 가면 돼요. 그죠? 30 차이 나잖아. 220이고 250이니까 30 차이 나거든? 그럼 15라는 거 2칸 가면 되잖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Z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요. 2칸 간 거라고. 265는 250에서 평균에서 표준 편차 1칸 간 거거든요. 표준 편차 15니까. 그래서 265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이다. 그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얘인데 얘는 그림 그려서 계산해보니까 뭐다? Z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세요랑 어차피 똑같더라. 라는 말이고, 그럼 Z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에 있을 확률은 0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0.48이고 이 부분의 넓이는 0.34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넓이는 0.82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이야기네요. 8이 맞죠? 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좀 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것만 그리고 나면 거의 암산 수준으로 쭉쭉쭉 산수하는 문제예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다음은 어디냐? 왜 이렇게 많아? 아, 원래 두 줄이구나. 아니, 넘어갑시다. 이건 9번. (517번이에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100명의 수학 성적을 살펴봤더니 평균이 65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이게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수학 점수는 이산확률 변수야. 근데 갑자기 정기분포라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좀 커지면 개수가 많으면 이런 애들도 그냥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지. 수학 점수라는 게 어쨌든 평균 근처에 많이 모여있지 않겠냐. 아무래도 뭐 평균이 65점이면 뭐 100점짜리랑 빵점짜리는 몇 명 없을 거고 65점 근처엔 애들이 많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산확률 변수인 시험 점수지만 저것도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고요. 했을 때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몇 명 있는지를 구해보세요 거든요. 그럼 얘는 이 소리 하는 거다. 확률 구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100명이 있고요. 그 100명의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사람 하나 뽑았을 때 60점 이상 80점 이하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확률 변수 x를 수학 성적이다 라고 해보면 얘는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였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다? 60점 이상 80점 이하. 그럼 확률 변수 x가 60점 이상 80점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지. 구한 다음에 100명 중에 1명 뽑았다고 생각하면 몇 명 있는지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을 먼저 구해보면 그림 되죠?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데 원하는 점수는 60에서 80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Z로 만들어 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Z값은 0이에요. 60이랑 80에 해당하는 Z를 찾아보자고. 60은 65에서 표준 편차 한 칸만큼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Z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되죠? 80은 65에서 표준편차 3칸만큼 간 거예요. 15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Z는 3이거든요. 그래서 60점에서 80점 사이에 있을 확률은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랑 같은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부분의 확률은 0.3413이고 요 부분의 확률은 0.4987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면 84 빵빵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해서 이렇게 생겼을 확률을 구했다는 건 내가 100명 중에 1명 뽑았을 때 그 녀석이 요 점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0.84다. 즉 84%다 그 얘기고 한 놈 뽑았을 때 84%야 라는 말은 100명 중에 84명이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이거다. 이것도 좀 갖다 붙여보자면 여기서 그냥 상식적으로 야 확률이 84%라는 건 100명 중에 84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발만 더 가보면 이런 거다. 그래서 학생 숫자 물어봤잖아요. 나는 시험 점수에 대한 확률을 찾은 건데 물어본 건 학생 수거든. 마치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이항분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100번 시행하는 거야. 100번 시행할 건데 그 놈이 요 점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84%인 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84%고 즉 0.84고 시행 횟수는 100번이에요. 기대값은 얼마야? 둘이 곱한다고요. NP. 그래서 84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한 말은 곧 하게 될 거예요. (521번) 모집 정원이 360명인 공무원 임용시험에 4,500명이 응시해 있는데 시험 점수가 평균이 58,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봤어요. 찾으라고 한 건 점수야.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분포도 응시자의 점수예요. 그럼 시험 점수. 이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야겠지? 그래야 이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58에서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시험 점수는 평균이 5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녀석이 될 텐데 우리 합격자의 최저 점수 얘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점수는 어디 있을 거냐면 58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합격하는 애들이야. 그죠? 얘네는 합격이고 이만큼 불합격이잖아요. 시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아갈 거니까. 그러면 요 위에 A보다 클 확률이 얼마냐면 4,500분의 360이에요. 응시를 4,500명이 했고 합격을 360명이 했으니까 줄을 세웠다고 치면 360번째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소리고 합격률은 4,500분의 360이거든요. 약분을 좀 해보면 100분의 40이냐? 아, 몰라. 9로 나누면 9, 5, 45, 9, 4, 36이네요. 그래서 5로 나누면 8이네. 100분의 8이네요. 그죠? 맞니?
맞죠?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0.08이다 그 얘기예요.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높은 점수가 저기 있고 낮은 점수가 여기 있을 텐데 4,500명의 시험 점수를 쭉 나열해 보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야. 근데 높은 순서대로 잘라서 360명이 합격했으니까 합격한 사람의 제일 마지막 점수는 여기 있을 거고 이거 이상일 확률이 0.08이다 그 얘기라고요. 합격률. 그지? 그럼 요 A를 찾으라는 건 여기가 0.08이란 이야기는 여기는 0.42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가운데 뿍 잘라서 0.5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진 거 이것만 알잖아. 그래서 이 바깥쪽이 0.08이라는 건 요 사이가 0.42라는 이야기고 그럼 Z 입장에서 보면 얘는 0인 거 확실한데 요 녀석이 도대체 얼마의 값을 가져야 0.42가 나올 거냐면 1.4라는 값을 가져야 되는데 Z 값을 여기가 1.4라는 값을 가져야 0.42라는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Z를 1.4라는 것의 의미는 식으로 따져보면 이거라고요. A에서 58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었더니 1.4다.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A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었더니 1.4라는 Z값이 나왔다고. 그래서 A-58이 14고요. 그래서 A가 7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72점이 커트라인이었다. 이렇게 찾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시험 점수가 72점 이상일 확률이 0.08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찾는 건 전부 다 Z로 바꾸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 똑같은 거네. 요 마지막에 주제가 하나 또 남아 있는데 요거는 정규분포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